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참 어딘가에 말 못할 사연을 품고 있다고 하죠. 저도 그런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 털어낼 수 있게 된 상처이기도 하고, 저도 이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서 이렇게 글로 표현하게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누군가에게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제가 성인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홀로 10년을 키워오셨고, 저는 30이 되던 해에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소송을 통해 갈라섰기 때문에 전 아내로 호칭하겠습니다. 전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전 아내가 24이었고 제가 26이었을 때 지인의 소개팅을 통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 4년간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전 아내가 26이 되고 제가 30이 되던 해에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아무래도 처가댁 어른들께서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함께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나이를 드신 이후에도 제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버셔야 해서 너무 고생을 하셨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을 나가게 되면 어머니가 혼자 계셔야 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결혼을 할 때 참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는 괜찮다고, 이제 가정을 꾸렸으면 본인보다 와이프를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가장의 행동이라며 제게 안심하라는 말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전 아내는 이런 제 속마음을 대체 어떻게 알아챈 것인지 제게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자신과 저까지 이렇게 세 식구 오순도순 살자고 하면서요. 처가댁에서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그래도 본인들 딸이 직접 모시겠다고 나서니 별말 못하셨어요. 저는 그런 전 아내의 언행에 정말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일을 해서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인지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몇 년이나 지켜봤는데 자기 마음 하나 모르겠어. 나 착하지? 당신은 정말 최고의 여자야. 나 정말 당신이랑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께 정말 잘할게. 정말 고마워. 처음에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제안이 부담스럽다고 수차례 거절하셨고, 자신이 신혼을 방해하는 것 같아 죄스럽다고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아들인 제가 우는 소리를 내고 며느리였던 전 아내가 매달리니 끝내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셋이서 오순도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좀 늦게 가지고 싶어 했어요. 슬슬 아이를 가질까 하던 시점이 되었죠. 그때가 아마 결혼한 지 2년 차 정도가 되었던 것 같네요. 하루는 전 아내가 저를 거실로 부르더니 어머니가 제게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냐고 전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 아내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어머니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얼른요 어머님 빨리 말씀하셔야죠 하더군요. 그제서야 어머니 얼굴을 보니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붉은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한참이나 지났고, 돌아가신 이후로 저 하나 키우는 것도 고생하셨으니 당황스럽고 얼떨떨했지만 진심을 다해 축하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 빼고 여자끼리 속닥거리면서 서로 알고 지냈더라고요. 만나게 된 경위를 알아보니 어머니는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일하던 것은 그만두셨고 집에서 쉬셨습니다. 저와 전 아내가 그러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시니 심심하고 적적하셨던 것인지 동네 산책을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별로 개의치 않아 하기 시작하면서
일사천리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정말 중후하고 인자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그분께서도 사별로 아내를 떠나보내시고 홀로 지내시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과 저희 부부 이렇게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저희 어머니 숟가락 위에 반찬을 얹어주시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소녀처럼 볼을 붉히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고와 보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을 제 새아버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젠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하나 있는 자식인 제가 두 분의 관계를 지지하자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고 황혼결혼을 하셨습니다. 너무 남사스러워 하셔서 하객은 저희 부부와 새아버지가 되신 분의 아들 한 분뿐이셨지만요. 호적상으로는 저와 형제가 된 것이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수줍게 웃으시는 어머니가 참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젠 저희 셋이서 지내던 곳에 한 사람의 식구가 늘었고 내 식구로 오순도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이제 어머니도 챙겨주실 분이 생겨서 분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아내가 싫다고 거부를 하더군요. 저와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들먹거리면서 이제 부자지간이 되었는데 친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 조금 어색한 기류를 없애고 난 뒤에 분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아내는 시아버지가 된 제 새아버지에게 유독 살갑게 대하기 시작하였고 저와 새아버지의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전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애교도 부리고 그런 모습이 흐뭇하게 여겨지고 참 이상적이고 제가 그리고 꿈꿔왔던 장면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아내가 제게 수줍게 웃으며 길쭉한 상자를 하나 내밀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로 상자를 열었더니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고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나 있더군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제가 아이의 아빠가 되었던 사실에 말입니다. 당연히 처가댁이고 저희 집이고 경사가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제게 새아버지가 생기고 난 뒤에 왜 이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인지 이 행복이 깨질까 두려울 정도로 너무 행복에 겨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품은 10달 동안 저 정말 해달라고 하는 것들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것들도 새벽이든 밤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데리고 다녔고 데리고 가지 못하면 저라도 가서 사왔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혈액형이 AB형이더군요. 저는 O형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모두 O형인 O형 가족입니다. 전아내는 A형인 장인어른과 O형인 장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O형인 저와 A형인 전 아내의 자식은 O형이 아니면 A형만 나올 수 있다는데 왜 아이가 AB형인지 당최 모르겠더군요. 처음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펄쩍 뛰면서 아이가 왜 바뀌냐고 아니라고 딱 잘라서 부정하더군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한 번만 해보자고요. 장인어른께 뺨도 맞았습니다. 장모님도 제게 소리치셨어요.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마 처가댁에서도 딸인 전 아내를 믿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일주일 가까이 묵묵히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 저를 보며 제가 그냥 넘기지 못할 것이란 걸 아셨는지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아니면 이혼이라고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렇게 저와 전 아내가 갓 태어난 아이의 침과 머리카락 등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바로 다음날 전화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아내와 친자일 확률이 99%로 일치하였고 저와는 친자 관계가 불일치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심정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처가댁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양가에서 뒤집어졌죠.
전 아내에게 누구냐고 물어도 입 꾹 다물고 대답 자체를 거부하니 정말 사람이 딱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꼭지가 하루에도 12번은 돌아서 소리를 지르다가 애원을 하다가 달래도 보고 정말 처가댁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전 아내에게 캐물어봤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까지 아내가 입원한 1인실 병실에 오셨기 때문에 병실에 양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처가댁은 저희에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하고 쥐어짜내도 아내가 불륜을 저지를 뻔한 시간이 없었단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런 생각을 문득 떠올린 순간 제 눈앞에 새아버지가 보였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새아버지의 혈액형이 B형이란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설마 했습니다. 제가 미친놈이라서 더러운 상상을 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아닐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한 번 떠올린 생각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입을 열게 되더군요. 여보, 아니지. 정말 아니지. 당신이 낳은 애, 그 아이 친아버지, 내 새아버지 아니지? 응? 아니지? 제가 내뱉은 한마디에 아내는 흠칫하며 경악에 찬 얼굴로 절 쳐다보았습니다. 전 아내의 몸짓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욱 명명백백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하나둘 경악에 찬 얼굴로 전 아내와 새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고 저는 아내에게 천천히 다가가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제발, 어? 아니라고 말하라고 당장!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해 여보 였습니다. 허탈했고 허무했고 슬펐고 화가 났어요. 1년의 대화에 장인어른은 전 아내의 뺨을 치며 미쳤냐고 고성을 지르셨고 장모님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그제서야 순간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눈으로 절 쳐다보시다가 결국 혼절하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장인어른보다도 5살이나 더 나이가 많으십니다. 장인어른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차마 그 상황을 마주할 자신은 없으셨는지 혼절한 어머니를 둔 채로 도망치듯 병실을 나가더군요. 그 이후 저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향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쉬웠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이혼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고 저는 술없이 버틸 수 없었던 수많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처가댁에서는 제발 딸아이의 실수를 만회하게 해달라고 아이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자신들이 키울 테니 제발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아내가 평범한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랬다면 어쩌면 저는 아내를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하면 저희 어머니는 뭐가 됩니까? 며느리가 상간녀인 저희 어머니 입장은 왜 생각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십니까? 그래도 그간의 정을 봐서 소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하도록 할게요. 하긴 제 말에 그 무슨 반박을 하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그렇게 아내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맨몸으로 처가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당장 찢어 죽이고 싶다가도 제가 사랑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참 그것도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새아버지는 그 이후 도망치듯 저희를 떠나셨기에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했습니다. 전 아내와 새아버지가 나눈 역겨운 대화들과 불륜의 증거인 아이까지.
어머니는 소송을 준비하는 내내 스트레스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셨는지 혼절을 수차례나 하시게 되었고 결국 실어증까지 걸리시게 되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소송까지 가게 되니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느끼셨던 것인지 저희와 합의를 하기를 요청하셨어요. 망가진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새아버지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것인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재판에서 요구할 금액의 3배 정도 되는 위자료를 주고 어머니께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협의하셨습니다. 전 어머니가 울면서 난리를 치시는 것은 아닐까, 또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는데 어머니는 의연하게 그러는 새아버지였던 그분을 쳐다보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협의 이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그 이후 여자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정말 제 가족을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이라서 이 여자만큼은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결국 제게 이런 커다란 배신감만 남긴 채로 떠나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매일 술로 슬픔을 달래고 담배로 마음을 달래고 지냈습니다. 사실 얼마나 무너지고 싶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충격과 시리에 빠져 말을 잃으신 어머니를 두고 저마저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를 꽉 물고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또 버티는 나날들의 시작이었죠.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원래 저와 알고 지내던 동네 동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동생의 얼굴을 알고 지냈었죠. 저도 사실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일을 겪었는데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근근히 겨우겨우 버티고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동네에서 작은 술집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식으로 된 술집을 말이에요. 저도 일을 마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들려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아내의 가게에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으로 눌러앉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아내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렇게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제게 자신과 만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사실 아내를 그 당시에는 여자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매력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벅차서 감히 여자를 만날 생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혼을 한 경력도 있고 아내는 저보다 어리고 초혼이니까요. 아내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고 이번 일로 어색해지지 말고 여전히 오빠 동생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배려가 그저 고맙게 느껴졌고 절 이해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문제였어요. 아내의 고백 이후로 점점 아내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백하기 전에는 제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직접 떼내어 줬는데 닦으라고 휴지를 건네준다던가 옷에 뭐가 튀었으면 직접 물수건으로 지워줬는데 화장실 가서 비벼보라고 하던가 등등 저를 살뜰히 챙겼던 행동만 하다가 하지 않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비로소 느꼈습니다. 전 아내와의 상처를 이 여자를 통해 치유받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 마음을 아내가 일주일에 가게를 딱 한 번 쉬었는데 바로 그날에 맞춰서 장미꽃 한 다발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아내에게 전 아내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닌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었는데 아내는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되었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처가댁에서도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저희 집안의 기구한 사정을 듣고 이혼의 틈이 제 탓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해 주셔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걱정이 된다며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길 원했고 저와 어머니는 반대를 했었죠.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를 이길 순 없으셨는지 어머니도 알겠다고 허락을 했고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하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나요? 그렇게 셋이서 살게 되었죠. 제 아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해 준 것도 너무 고맙고 천성이 착하고 순해서 그런지 어머니도 잘 챙깁니다. 제가 늘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면 아내는 되려 제가 자신의 처가댁에 워낙 잘해주니 자신이 더 고맙다고 저를 추켜 세워줍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실어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직 말을 많이 더듬으시지만 며느리랑 손도 잡고 시장에 가기도 하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의 재롱을 보기도 하며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이제껏 실연의 과정을 겪었던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전 아내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며칠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만 전 아내는 그 아이를 결국 자신이 키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새아버지였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유산을 본인 친자식에게 전부 물려주셨는데 전 아내가 그걸 듣고 이 아이의 친부도 그 사람이라며 아이 몫을 떼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지금 한창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그렇게 사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사람 보는 눈을 키워 제대로 된 상대방과 예쁘게 연애하고 알콩달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